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심청전이었죠? 심청전 우리한테는 익숙한 작품입니다. 그렇죠? 주인공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져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국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어떤 효를 중심으로 한 어떤 유교적 가치관을 전달하는 소설이었고, 심청의 효심이 돋보이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련과 극복 플롯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 봐라, 심청의 효심이 이렇게 깊으니까 이런 시련 속에서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눈을 띄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이제 뭐 어떤 인생이 끝이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효도하자, 뭐 이런 어떤 교훈을 전달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이제 클리셰, 그죠? 가장 상투적인 내용들의 고전 소설이었다. 시련과 극복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셔서 일단 보기를 좀 보면 보기를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써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판소리 향유는 이제 즐기는 거고, 판소리를 감상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도 자신의 감상을 한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뭐 심청전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4에서도 심청전 2본의 일부이다. 2본은요 다른 버전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심청전은 실제로 출제가 되면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2본과의 비교가 출제될 수 있어요. 보기에서 심청전에 대해서 다시 해설해 주는 건 너무 쉬우니까 아이를 2본, 이런 2본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2본하고 원본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 사실 원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뭐가 원본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너무나 하나의 심청전에서 많은 갈래들이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뭐 장승상 특부인이 나오는 버전, 나오지 않는 버전, 뭐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서울 버전 막 많기 때문에 뭐가 원본이고 뭐가 이본인지를 거의 모르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청전은 이본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얘 이본에는 또 다른 어떤 그 이제 구성이죠. 그래서 좀 서술이 좀 달라요. 그죠? 서술이 좀 다른데, 여기에 보시면 심황후가 심청이에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빠졌다가, 그치? 이제 그 심청이의 효심에 감동해서 결국에 이제 심청이를 살려주죠, 용왕이. 그래서 용궁으로 데려간 다음에 용궁에서 다시 궁궐로 보내줘서 이제 임금과 결혼을 시켜준단 말이야. 그래서 심황후가 된 거야. 임금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황후가 돼서 아버지를 찾는데, 그지? 맹인잔치를 여는 것 자체가 이제 신봉사하고 만나기 위해서죠. 자기가 살아남았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빠져서 죽기를 각오했지만 어쨌든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누구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 아버지를 찾는 거죠. 맹인잔치를 열어가지고 아버지를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심씨, 그러니까 이게 심청입니다. 심청이가 말하는 것을, 이 잔치를 배설이란 말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열다입니다. 열다. 이 잔치를 연 이유는 우리 아버지를 배웁자고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이게 누구의 대사? 심청이의 대사다. 그러면 보기와 달리 A는 맹인잔치를 배설한 목적을 황후의 목소리를 직접 진술하여 보기가 맹인잔치를 배설한 목적을 황후의 목소리로 진술한 상태가 되겠죠. 정답이 3번이 됐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크게 어떤 이 작품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앞부분이 신봉사의 시련입니다. 신봉사의 시련이야. 아까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이제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팔아요. 그 다음에 인당수에 빠진단 말이야. 쌀 300석을 절에다가 갖다 바치면 아버지의 눈이 떠진다는 그런 어떤 이 중에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인당수에 빠져 죽으면 공양미 300석을 받을 수 있고, 그 공양미 300석을 이제 절에다가 갖다 바치면 우리 아버지의 눈이 띄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가지고 심청이가 죽는데, 그 심청이가 이제 인당수에 빠진 다음에 심청이는 용궁으로 간다 그랬어. 용궁으로 가서 이제 그 용궁에서 심청이를 궁궐로 보내줍니다. 그죠? 궁궐로 보내줘서 임금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주죠. 결국에는 용왕이 좀 주선을 한 겁니다.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심청이는 황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고, 그때 이제 장면이 병렬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때 신봉사는 어때? 돌아다니면서
이제 슬퍼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읽어볼게요. 점심밥을 먹은 다음에 어떤 여인하고 작별 인사하고 황성으로 올라간다. 촌촌 전지는요. 매우 더딘 속도로 겨우 몸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봉사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황성까지 갈 때 굉장히 천천히 불안해하면서 걷고 있다. 그러니까 실연의 장면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여러 날의 낙수교를 지났는데 어떤 여인을 만나, 그치? 이 여인이 시비야, 시비. 그러니까 종이란 말이에요. 여자 종. 우리가 필소이들을 꼭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비하고 노복입니다. 여기에 노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시비는 아니 선지의 시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노복과 시비를 우리가 합쳐서 노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노비가요. 남자 모습과 여자 모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결국에 이 노복과 무엇을 시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는 좀 정리를 해놓으면 오늘 선지를 읽을 때도 지문을 읽을 때도 조금 편했을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여인, 얘는 여자 종입니다. 신봉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갑자기 저녁을 주고 신봉사를 꼬드기고 있어. 그래서 신봉사는 어때? 이상한데? 그치? 괴이하다가 이상한다지. 신봉사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신봉사가 하는 말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찌 내 당으로 들어가니까 여자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외주인이 남편이거든. 아니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집으로 가자고 하는 말입니까? 나는 스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좀 경계를 하는 거죠. 독경이 불경에 있는 거니까 독경을 못하고 이런 거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뭐 제사 같은 거를 뭐 주관을 시키려고 하나? 나는 스님도 아닌데 집에 데려가서 뭘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나는 독경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시비가 말하기를 아이 잔말 말고 가세요.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해? 내가 아마도 음란 중에 드나보다.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뭔가 음탕하고 나쁜 일. 그러니까 이 모르는 여자가 나한테 한밤중에 갑자기 집에 가자고 하니까 이 석반이 이제 저녁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석반을 들자고 하면서 저녁밥을 주고 나를 한밤중에 집에 데려가니까 뭔가 음탕하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낯선 여인에 대한 경계심을 좀 드러내는 거고. 자, 어쨌든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동쪽에서 지금 나를 데려왔던 이 여인하고는 다른 여인 이게 나오지만 나중에 맹인 안시부인이죠. 이 안시부인 역시 맹인이란 말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신봉사지요 해가지고 신봉사하고 이 안시부인이 만나는 장면이야. 내 성은 안시예요. 황성에서 살다가 불행해서 부모를 다 잃고 우리 집에 남자 종들이 전부 다 집을 떠나가고 이 집을 지키면서 외롭게 살고 있어요. 근데 간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과 결혼하려는 계시 같은 꿈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과 결혼하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발화가 엄청 길어요. 그럼 쌤이랑 같이 공부했으면 우리 이제 뭐 잡아야 돼? 발화 의도, 주장을 파악해야 돼. 발화가 너무 길 때에는 주장을 파악해야 돼. 앞부분은 다 근거예요. 이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앞부분이 다 이유고 뒷부분에 주장이 나오는 거야. 뭐야? 저랑 결혼하실래요? 꿈속에서 당신과 결혼하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봉사가 미소 답하기를 말씀은 좋거니와 그러기가 쉬우릴까? 안시맹이니 안시 여자죠. 그래서 밥도 주고 신봉사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다.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넘어갔을 때 시비라는 여자를 불러서, 그러니까 시비는 여자 종이죠. 여자 종을 통해서 지나가는 신봉사를 불러들여서 그와 연분을 맺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을 말하고 실제로 연분까지 맺죠. 결혼까지 합니다. 그게 누구야? 여기 한 여인, 이 안부인, 안씨 부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여인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한 여인, 그 여인과 한 여인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잘 파악했어야 어렵지 않게 정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다. 10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 위에서는 또 10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왔으니까 여기 12가 여기 나오긴 하지만, 자, 12가 뭐다? 여자 종이에요. 여자 종.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이 한 여인 전에 여기 있는 그 여인이 여자 종이었다. 이 안씨 부인의 명령을 받고 신봉사를 데리러 간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어쨌든 신봉사는 아이고 하면서 이제 심청이가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꿈을 꿨어.
근데 엄청 무서운 꿈이었나 봐. 그치? 그랬더니 안씨 부인이 해몽하기를 그거 자녀를 만날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앞부분에 어려운 단어 나왔죠? 이거 다 근거예요. 신재중타가 거피 잡고 입궁지상 이 앞부분은 다 근거고 뒤에가 뭐야? 주장이야.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안씨 부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자녀를 만날 길몽이네 길몽 좋은 꿈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나 또 발화가 조금 어려울 때는 주장을 잡는 연습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신봉사가 하늘을 보고 말하기를 이런 건 각주 있으니까 각주 확인하셔야 돼. 천부당 만부당이다. 그럼 뭐야? 맞는 말이다. 그러고서 이제 신나하지. 내가 우리 딸을 만날 수가 있구나. 그지? 지금은 못 믿어도 나중을 한번 봅시다. 왜 못 믿어? 심청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죽었잖아. 그지? 아침밥을 즉시 먹고 궁궐로 갔어. 권례에 소경 비칠러라. 여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권례가 궁궐이었고요. 소경은 맹인이야. 비칠러라는 보이더라야. 궁궐에 맹인들이 보이더라. 왜? 여기 있는 심청이가 맹인 잔치를 배설했었죠. 왜? 아버지를 찾으려고. 전국에다가 맹인들 모여라 잔치 시켜줄 테니까 하면 아버지도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맹인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권례에 맹인들이 보이더라. 소경이 맹인의 고어인데요. 요즘은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소경이라는 단어가 맹인들을 좀 낮춰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쓰지 않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고전 소설에 나왔었다. 그래서 자 이때 황후가 부친 종적을 알 수 없어. 여기 있는 황후가 심청인 거고요. 부친이 신봉사예요. 황후가 신봉사의 종적은 위치예요.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맹인잔치를 열어서 성명성책을 상고해도 심씨는 없었다. 다시 얘기해서 이름을 쓰라고 해도 그 중에 심씨는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문제 기억나죠? A부분은 지금 황후의 입을 심청의 입을 빌어서 이 맹인장치를 배설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4번 선지의 정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봉사를 드디어 만났어요. 그치? 그래서 제가 모르는 어휘들 다 적어놨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다 하나하나 찾아서 적어두시기를 바랄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빼곡해야 돼요. 고전소설 한번 읽으면 모르는 단어를 훨씬 더 빼곡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된단 말이야. 그치? 방불하다가 흐릿하다 다 적어놓으세요.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놓기만 해도 도움이 돼. 그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지 않아도 적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틈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지문을 다시 한번 꺼내 보는 거지. 내가 뭐 한 달 전에 풀었던 이 수특 지문들을. 그래서 다 써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드디어 아버님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경하여 이거 완전 필수입니다. 깜짝 놀래서 눈을 번쩍 떠. 이게 뭡니까? 심청이의 효심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게 고전소설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이 착한 인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교훈 전달이 되는 거야. 아, 나도 부모께 효도하면 결국에 부모가 눈을 뜨고 집안이 전부 다 겹경사가 일어나면서 해피엔딩이 되는구나.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기정, 복서나움의 이치가 구현이 되는 걸 독자들한테 보여줘야 독자들이 아, 나도 부모께 효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대경하여 두 눈을 번쩍 뜨고서 결국에는 행복하게 해피엔딩이야. 슬프고 즐겨하는 양. 또 왜 슬퍼해? 일일비가 한 번 기뻐했다 한 번 슬퍼하는 거야. 또 왜 슬퍼해? 불쌍하다. 너의 모친을 잃고서 15년을 눈물로 너를 길러 한 번에 잃고 3, 4년 고생타가 지금까지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죠. 어찌다 형언할꼬 라고 하면서 슬펐다가 기뻤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재회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기억과 니은 둘 다 꿈이 있거든요. 기억의 꿈은 인물 어떤 꿈이었어요? 이 안씨 부인의 꿈이었으니까 안씨 부인이 신봉사를 데리고 왔던 그 행동의 이유가 제시되는 거였죠. 꿈에서 당신과 결혼하는 어떤 계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심청이를 만날 꿈이었으니까 인물 간의 재회가 암시되고 실제로 재회를 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암시는 앞날을 은근히 드러내는 표현이 암시다. 그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넘어가서 3번 보시면 심청이가 아이고 그 고생을 어찌 다 하셨습니까? 이 고생은 뭡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 아버지가 한 고생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가난 때문에 심청이 겪어야 했던 고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생, 심청이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어? 아이고 끝까지 아빠 생각하네. 아유 아버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효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만 이 독자들이 효심이라는 어떤 교훈을 이제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 고생은 아버지의 고생이다까지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보기와 A가 이제 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장면은요, 저는 오늘 진짜 크게 나눴습니다.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안씨 부인과 신봉사가 결혼하면서 안씨 부인의 꿈이 신봉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안씨 부인이 신봉사를 데리고 오고, 신봉사의 꿈이 또 심청이와의 재회를 암시하는 식으로 이 꿈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던 일반적인 어떤 고전소설의 전형의 모습이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신봉사가 결국에 눈을 뜨면서 보상을 받죠. 그죠? 보상을 받게 되면서 이거 봐, 효심이 가득한 삶을 사니까 결국에는 복을 받는구나. 권선징악, 인강보, 복선함의 위치, 교훈이 전달되는 일반적인 고전소설, 시련과 극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고전소설을 이해한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고3 2021년도 구평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중에 구평대회 마라톤 가면 이제 EBS 지문하고 수능 수특 지문하고 EBS 지문하고 평가원 지문하고 다 섞이거든. 거기서 내가 하나씩 더 보여줄 거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은 실현과 극복,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효를 중심 가치로 한다. 교훈적 결말까지. 그래서 실현과 극복 속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이제 어떤 효심이라는 교훈을 전달해 준다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완벽한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한 명은요, 흥미만 있는 99명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냥 흥미만 가지고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 명의 믿음을 가지고 맞서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여러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부모님이 있고 또 쌤도 있고 여러분들 믿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내고 차근차근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도 오늘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